지키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가 뛰는 김나연입니다. 네, 고만남 차윤탁입니다. 고만남이 뭔가요? 고만고만한 고민이 많아요. 거봐. 역시 내가 맞았어.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프로그램 극장 이현숙입니다. 네, 좀 와. 갑자기 제3의 목소리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는데 오늘 저희 팟캐스트의 주포시죠. 네. 이제 김지석 선생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불참하시겠어요. 위태로워 자리가 지금 네, 뺏길 수도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있다. 네, 이현숙 국장님, 주드쌤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수직 방송이잖아요. 제가 또 김나연 선생님 매니저고 제 매니저가 이제 주드쌤인데 저기 지석쌤이랑 방송 재밌게 잘 해봤자 뭐 우리 승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대중한테 인기가 없어, 지석쌤이. 듣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뭐 오늘 밤 김재동이랑 뭐 김어준 다스베이더 이런 데 많이 출연하셔서 후쿠시마 원전 관련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의 방송통신위원장이시죠? 그쵸. 저희 이제 팟캐스트 방송 하자고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네네. 우리 또 오늘 아침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죠? 네, 그쵸. 네. 좋은 소식 있었죠. 오늘이 네. 이제 16일이죠. 네네. 저희 팟빵에서 그 교양 카테고리 2위이자 지금 실시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사시연대기 방송에 저희 셋이 출연을 했잖아요.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어제서 김지석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당연히 가장으로서는 또 집을 챙기지 않으면 또 이제 그쵸. 부자 아빠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그린피스는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녹음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사시연대기를 듣고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꽤 되시는 것 같아요. 50분 이미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와, 대단하다. 12시 어제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죠? 자정에 네, 올라왔는데 자정에 왔는데, 네. 아직 1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벌써 좀 댓글이 약간 거칠어지고 있고 그렇죠. 예, 아.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시연대기 남태우 그 선생님이랑 MC 장원 선생님이랑 네. 저희가 좀 처음에는 좀 너무 거칠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젠틀하시고 프로페셔널 하시게 방송 잘 이끌어 주셨죠, 그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다음 경제 문제랑? 네. 이 쉽지 않은 사실 기회인데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뭐 해가지고. 주드쌤이랑 저는 새벽에 듣다가 이제 올라온 걸 듣다가 잤는데 되게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편집을 잘하신 듯. 매끄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또 방송에서 정말 진짜 두 분이 센스 넘치시더라고요. 딱 바로 이제 탄소 배출 같은 거 딱 잡아가지고 저 토크 공회전 많이 하고. 공회전. 그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일 쌤 재밌었어요. 버벅거리던 그 네. 부분. 그래서 사시연대기 57회 너희가 태양과 전기를 아느냐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공존공연법 다시 한번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주두 선생님께서 참깨님 댓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참깨님이 부자 아빠라서 재테크 방송인 줄 알았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 약간 조금 댓글이 약간 시니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시연대기에 가서 댓글을 보면은 저희 이제 부자 아빠 살아남은 아빠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맞아요. 관심 진짜 많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방송에 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연쌤도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난님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흑흑흑 10월 9일까지인데 이거 아마 이벤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15회 16회를 들었어요. 이벤트 참여는 패스하고 그런데 16회를 듣다가 이제 김지석 선생님의 울먹임이 궁금해서 15회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나의 현실로, 우리 아이의 현실로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또 탁피디님께 헌정하는 댓글인데 참 새 코너 안내음 삐리리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덜컥했어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저는 음매의 소리예요. 네, 저희 코너 안내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다 피드백이 다 들어와. 나는 이 안내음이 싫어요. 이렇게. 또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하니까
또 저희가 음질 문제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음질 네.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실 하나 잡아가지고 누가 뭐 문 두드릴 때도 있어요. 회의실. 그럼 멈췄다 다시 합니다. 그렇죠. 회의실 빌려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그래서 좀 음질 개선하려고 팟빵 사시연되게 붙었다가 네이버 오디오 클럽 붙었다가 그래서 좀 음질 개선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음질이나 이런 거 좀 잘 아시는 분은 저희 언제든지 좀 도움 받을 수 있게 좀 의견 주세요. 저희 뭐 또 공짜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뭐 이런 거 컨설팅 받고 또 하고 싶고 저희가 진짜 정말 6월에 팟캐스트 초짜인데 완전 초짜인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네. 스튜디오를 만들어주지 뭐. 와. 만들어주죠. 아, 이래서 국장님을 초대해야 네, 되는군요. 김재선님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다르네요. 네, 네. 근데 부자 아빠보다 좀 더 이제 확실히 네. 김재선 선생님 빨리 그래 돌아오세요. 네, 잘 해결하셔.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컴퓨터 화면에 지석쌤이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네. 자꾸? 들어와 계세요.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네, 저도 자기 왜 자리가. 들어와 계시는지. 네, 네. 네. 그 저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 당첨자를 20분을 정말 어렵게 뽑았어요. 어떻게 어렵게 뽑으셨나요? 저희가 그 오랜만에 엑셀을 한 거의 15년 만에 엑셀 함수 찾아가지고 뭐 랜덤 함수 돌려가지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능 해가지고 요즘 이것도 뭐 검찰 수사 받을 수 있잖아. 왜냐면 이게 위험하죠. 이게 아니 아니야. 프로듀스 표창장 안 받으면은 수사 안 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듀스 101 있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아, 순위 네. 조작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검찰 조사 대비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엑셀에다가 해서 했는데 또 요번에 좀 당첨 안 됐다고 또 구독 취소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책 네. 준비해서 또 이벤트 진행할 거죠. 예, 왜 자꾸 책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책도 이제 뭐 종이 막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 전자책으로도 내고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책이 또 괜찮아요. 이 책이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책이나 플라스틱이나 한번 읽을만 하고 또 집에 꽂아놓으면 괜찮아요. 아, 이 집 좀 교양 있다. 그 좀 배웠다. 뭐라고 아니, 그- 뭔가 대답해야 사회 할지 문제에 모르겠다. 아니, 근데 관심 이거 있다. 근데 웃기려는 게 아니라 이 책장 데코레이션 되게 사람들 신경 쓴다. 이 책, 어떤 책 꽂아놨는지 거실에 그거 사람들이 본다. 그런데 절대 뒤지지 않는 책하고 뭐 급할 때 라면 먹을 때 그러면 냄비 깔고. 다음 이제 네. 윤탁쌤의 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안 그래도 또 오늘 저자분 한 분 모셨죠? 아, 그럼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자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도 팟캐스트에서 알겠지만, 네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대와, 왜냐면 외국의 청소년들이 스쿨 스트라이크 같은 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이 문제가 나의 미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누군가를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이거와 관련된 사람을 투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배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입시 문화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제가 그 기후변화 관련 날씨가 이상해요. 라는 책을 이번에 썼고, 기가 막히네. 네, 10월에 출판이 됩니다. 네. 네, 그럼 기후불황 저자가 가고 이제 네. 날씨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저자가 저자를 오시는 오늘 한번 거죠.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가 정말 예언 아닌 예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신데 저희 또 고랭지 사과 또 하나 맞추지 않았습니까? 고랭지 사과. 아, 네, 맞죠. 네, 저희 그거 뭐 김재수 선생님이 재미없을 것 같다고 뭐 이 사과 이 뭐 이렇게 짜증나는데 대중과 네. 거리가 멀어, 지석쌤은. 정확하게 비껴나갔죠. 예, 지금 1위 수진율. 잘 됐고요. 그 방송 특히 잘 됐고. 김 선생님 바로미터예요. 이렇게 좀 본인이 약간 조금 만족 못하시고 하면 좀 방송이 잘 잘 되더라고요. 되고. 예. 근데 이제 김재수 선생님이 엄청 소스를 쉽네요. 네. 없다고. 이번 방송은 이제 김지석 헌정 방송 아닙니까? 아, 예, 또 이제 또 반찬 역할 하셔야죠. 그래서 반찬 또 깔고 가는 건데 김재수 선생님이 소스를 하나 제공해 주셨어요. 이제 저희 지난 방송 때 화성으로 이주할 생각하지 말자, 막 이런 방송을 했는데 네.
요즘 노벨상 시즌이잖아요. 그쵸. 또 노벨상 관련해서 우리가 또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노벨상을 이제 받았던 분이 일갈하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첫 외계 행성을 발견하신 분인데 네네. 이분이 네. 지구나 잘 보존해라. 네네. 저랑 이제 지석쌤이 얘기한 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두 분 전혀 안 해보셨죠? 보기는 저는 했어요. 지나가면서 본 듯. 네, 이게 못생긴 애들이 나오는 게임은 전 안 합니다. 뭐 이상한 세계 어. 종족이 나오는 네. 못생겼어, 그런 그리고 게임. 다. 이게 저 민속 게임 같은 건요, 이제 윷놀이급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어. 저희 나이 때는. 아, 그렇게 오래된 게임이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 이걸로 뭐 리그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스타도 생기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이제 바둑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에서 점프를 뛰듯이, 이제 자기 본 기지 말고, 이 빠른 멀티를 얼마나 빨리 띄우느냐가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생각을 이제 우리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지구가 조금 이렇게 되면은, 화성이나 달, 이런 데로 이주를 좀 해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스위스의 미셸 마요르 박사가 이제 아주 그냥 한마디 했죠. 외계 행성 이주가 불가능하니까 지구나 이제 잘 보존은 해라. 이런 얘기. 저희 갖고 있는 거나 네. 제대로 지켜라.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이게 좀 이제 사업하는 집에서 많이 나온 얘기죠. 그쵸, 네, 예. 일 버리지 말고 이거 이제 부모님 물려주신 거나 잘 지켜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업도 원래 갖고 있는 본전을 잘 지키고 그 위에 쌓아가야 돈을 버는 거지 본전을 잃으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구를 잃고 다른 행성에 가면 잘 살 거다.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예.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대본에 귀신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빨간 글씨 혹시 두 분이신가요? 아닌데요. 아, 김지소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불안해, 자기가 불안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써주셨는데, 네, 일론 머스크 얘기 써주셨고, 네, 네. 스티븐 호킹 박사, 다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 잘 걸로. 봤고요. 네, 실시간 채팅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시 연대기 듣고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낚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경제랑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약간 기후변화 얘기만 한다. 이게 약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기후변화랑 경제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 오늘 저 국장님 한번 IMF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IMF 경제 성장률? 네, IMF 같은 경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로 잡았고요. 세계 성장률을 3%로 잡은 거에 비하면 이제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게 2009년 이후에 최저치라는 네. 점. 네. 예.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를 뽑았지만 뭐 제조업 위축이라던가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갑자기 옆 나라가 떠오르네요. 네, 미중 갈등, 네. 뭐 한일 갈등, 그쵸, 뭐 이런 거 예. 있죠.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뭐 차 선생님이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네. 금융시장의 심리가 왜 악화되는지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뽑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MF가 기후변화라는 환경, 네. 이 문제가 경제 발전을 억제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뽑았네요. IMF가 세계 최고의 이제 또 경제학자들이 한 번씩 좀 갔다 오면 좋겠고 일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기후 변화가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아예 딱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좀 그런 이제 논리 많이 듣잖아요. 이제 화석연료, 이제 기름을 많이 떼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성장해야지 인류가 잘 사는데 말이에요. 지금 환경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IMF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장이 내 옆에 있는 환경을 막 파괴하면서 나가는 게 성장의 그 고리타분함이었다면 네. 지금은 옆에 있는 환경과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것인가. 공존할 것이냐, 파괴하지 않고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퀘션이 된 거죠. IMF가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뒤에 이제 뒷산의 경제적 가치를 뭘로 보냐 이러면은 그냥 그 부동산 가격을 본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면 이제 막 상속 싸움 나고 하는데 너는 셋째니까 뒷산 가져가라 이러면은 뒷산 그거 어디다 씁니까 이러면서 싸움 나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95년에 강호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네네. 그 문화일보에 글을 쓰셨는데 코스탄자라는 교수가 95년에 이제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제 연안 습지 있잖아요. 갯벌 같은 거. 네. 그런 가치가 $9,990. 어. 농경지는 오히려 $92.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에서 얻는 효과가 되게 훨씬 크다. 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고, 대표적인 게 이제 순천만이잖아요. 이제 순천만, 이제 지금 또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가기 좋은 장소죠. 그죠? 전기차 타고. 아, 그쵸. 인스타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하시죠? 네. 자주 합니다. 그쵸. 그게 우리 직업이잖아. 네, 그 인스타. 맞아요. 근데 순천만 같은 경우도 개발하자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되면서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맞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이 배를 가르지 말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설마 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저 어렸을 때 저기 동화책 많이 읽어주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경제랑 이 기후 변화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제 친구 아버님이 그 제과업체의 재무 담당자로 계셨는데 친구가 우리 자기 아버지 혼난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 사장님한테 혼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과업체나 이런 데는 밀가루 같은 거를 미리 싸게 사놔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 거야. 선물시장에서. 근데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변동폭이 알 수가 없잖아. 언제 뭐 이상기후가 닥쳐가지고 그럴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도 기사 많이 보죠. 뭐 초코파이 가격 100원 올랐다고 난리 나고 네. 소주 가격 100원 올랐다고 난리 나고 그게 소주랑 초코파이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또 근데 대본에 다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네. 하셨냐면 똑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순천만 관광을 갈 때 전기차를 타라. 내연기관차를 타면 이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순천만도 박살난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이제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관광 그 지대로 어느 지역을 발전시켜도 기후 변화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보존이 관광지도 되지 않으니까. 보존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김재석 선생님이 지금 혹시 옆방에서 듣고 계신 거 아니죠? 저도 좀 자꾸 이렇게 무서운데. 대본을 업데이트 하시니까, 네. 다음 방송에 꼭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돌아오는 걸 아는 거야. 느끼는 거지 이제. 사실 뭐 또 매끄럽다. 매끄럽고, 네, 딱 괜찮네요. 알맵버 누르니까 딱 나오고, 그렇잖아. 독자기도 하고, 막 우리 코너 뭐, 다 나오잖아, 바로. 아니, 경제적인 면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팟캐스트 자기소개 하실 때 또 축가 뛰는 김난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제가 사실 축가 얘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팟빵에 구글플렉스님, 저희 이제 네, 그쵸. 애청자시죠. 애청자시죠. 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어머님이랑 같이 들었는데요. 전기차로 바꿀까라고 한마디 하시네요. 상황이 안 돼서 차를 바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마디 하신 게 어딘가 싶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와. 진짜 네. 너무 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돈으로 차를 사지 않는다는 거. 아, 그쵸. 예, 은행이 산다. 네. 그래서 시공, 보조금과 은행의 그렇죠. 돈으로 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집에 계신 김진수 선생님이 대본에 이럴 때는 랩하고 나가셔서 계약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만 업데이트 해주셔도 되는데. 아, 네, 정말. 이제 귀신은 저리 치우고, 멀리 치우고. 네. 네, 제가 이 댓글을 왜 소개해드렸냐면, 지난 일요일에 친한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본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이 그분인가요? 저기 기후변화 철학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친구 맞네요. 아, 네. 파주 너무 멀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사실 거의 북한이에요. 굉장히 가깝거든요. 진짜 가깝지. 네. 그래서 사실 개성이 더 가깝잖아요. 네, 서울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문산읍에 다녀왔는데 오전이었어요, 결혼식이. 그리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축가를 하려면 또 1시간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면허가 없는데 자동차를 이제 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섭외를 했죠. 운전기사를 섭외를 하고. 누구였나요? 남자친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라는 게? 완전 네. 무보수.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전기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경유차,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이런 거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주드쌤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를 가서 전기차를 대여해서 운전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대여할 일이 있으면 전기차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후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드쌤도 운전자로서 조금 경험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호는 그냥 가리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네. 소카를 통해서 이런 네. 카쉐어링 업체가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쉐보레 볼트 EV를 이용했어요. 아, 근데 맞아요. 빌리는 네네. 네, 맞아요. 전기차 빌릴 땐 요런 거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빌리려고 알아봐도
엄청 비싸고 사실 그건 뭐 팔라고 해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전기차 사실 다 그 어떤 차든지 자유롭게 빌리시면 될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래서 빌리는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는데 네. 내연기관차는 차종에 따라 뭐 킬로미터당 이제 금액이 더 붙어요. 뭐 그렇죠. 120원, 130원, 네. 많게는 200원까지 붙는데 전기차는 0원. 저희가 총 이동 가는 거리가 380km였거든요. 근데 한 300 정도 충전이 된 상태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동 거리가 서울에서 문산을 갔다가 문산에서도 조금 돌아다니다가 서울을 다시 오고 서울 안에서도 돌아다녔는데 네. 160km. 근데 남은 게 또 170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게 또 충전이 되니까 그 운행하는 중간에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운전자로서 이제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전기차를. 나 전기차 처음 운전해보는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어떤 점이 조금. 그래서 제가 감상문을 써서 내라. 아. 너가 어떤 지점에서 괜찮았는지. 아.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정말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네요. 아니 뭐 아직 지금은 뭐 귀찮게 해도 다 좋고 그럴 때죠. 예, 지금. 예. 이제 좀 귀찮은 타입이긴 한데 예, 예.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좀 윤탁쌤도 이제 내연기관차 운전하고 계시지 아니요, 전 정확하게 아닌가요? 제 이름 더러운 차 운전. 약간 이제 좀 뭐 장관 후보 이런 얘기로 이제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제 아내가 네. 디젤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구글플렉스님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상황이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모르죠. 뭐 구글플렉스님이 뭐저 지방에 뭐 건물을 갖고 계시는 알 수는 없지만 차라는 게 집 다음으로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죠. 예, 재산. 우선 안 사시고 대중교통 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저희도 지금 이제 아내 명의로 이제 차가 있는데 아. 전기차를 바꿀 거예요. 저희. 꼴이 네. 끝내요. 네. 아내 거라고 성 네. 긋고 네. 이제 또 전기차로 네. 바꿀 것이다. 네. 제 이름으로 된 차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탁쌤이랑 주드쌤이 조금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또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테슬라 타러 갔었어요. 우리 애가 타고 어땠나요? 보니까 그냥 바로 아빠 이거 사자. 그래서 내가 뭐 간지나죠, 이게 사실. 준이의 큰 꿈. 1억이 넘는 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일단 좋은 점은 이건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소음이 없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안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소음인데 이 전기차가 정말 조용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고속 주행할 때 그 풍절음을 제외하고는 아이들링 소음 그리고 진동도 없고 페달 밟을 때 나오는 그 엔진이 일단 없으니까 엔진 네. 소음이 없다. 이거를 첫 번째 장점으로 꼽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차 사는데 중요한 게 그 아베 그 녀석의 나라의 유명한 네네. 그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가 사실 이 소음이 없는 걸로 좀 많이 떴거든요. 예. 우리 회사 1층 매장에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소음과 진동을 얘기해줬는데 사실 그 내연기관차를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떨림이거든요. 휘발유 차여도 떨려요. 그 다음에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훨씬 더 그 떨림이 이제 심할 수 있죠. 빠르게 예, 주행할수록 그죠. 그런 건가요? 그런데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신기했던 거는 페달이 굉장히 부드럽게 밟히고 그 다음에 정말 와 이게 기아가 없으니까 사실 네네. 버튼으로 그 주행 어떻게 주행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앞으로 네네.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그것도 저는 너무 부드러웠어요. 저 신기했어요. 약간 진짜. 미래 세대에 온 느낌? 네네. 예. 그 이제 소리가 약간 우주선 같죠. 웅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덜덜덜 뭐 이런 소리보다. 예. 그리고 이게 엄마 아빠 있는 가족한테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네.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 중에 우리 애가 차만 타면 잔다. 그 차는 진동이 엄청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아이 머리를 사사사사삭 진동을 하면서 애가 자버리는 거야. 약간 보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타면 애들이 좀 잠을 잘 안 자겠지. 그럴 수 그게 좋은 걸까? 그게 제가 걸까? 그 비행기 멀미가 그렇대요. 어.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가장 진동이 심하잖아요. 네. 그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그때 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기절하게 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럼 안 좋은 거네요. 그 미세한 안 진동이 좋은 계속 거. 있으니까 몸에 좋을 건 없지.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변속이 없다. 남자친구가 이제 10년 정도 차량을 몰았는데 자차가 정말 안타깝게도 SUV예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고향에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카시어링 업체를 통해서 전기차만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 예. 꽤 많은 차량을 운전해봤는데
이 다양한 차량들의 공통점이 변속이었대요. 뭔가 어. 1단에서 5단까지 혹은 그 이상 변속이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네. 뭔가 이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조금 예민한 운전자한테는 이런 게 불편하게 다가오는데 네.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버튼이에요. 버튼 누르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아이폰이나 그 갤럭시 폰에 M 네. 누르는 그 느낌? 그런 정도. 예, 그 홈 버튼 누르는 정도. 요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또 내연기관차의 매력에 많이 빠져보시면 이거 뭐 차 변속하는 재미가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다 자동 변속기만 팔리는 거 아시죠? 그 맞아 수동으로 변속 재미 느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말이. 아니면 그냥 소리 넣어주면 돼요. 네. 어제 아, 그 네. 사시연대기에서 했던 것처럼. MC 장원 선생님. 그치. 그리고 제가 카시어링 업체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네. 그린카도 있고, 뭐, 쏘카도 있고, 여러 가지 카시어링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네네. 근데 대부분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많죠. 예. 네. 진짜 전기차는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카시어링 업체들도 전기차를 반반 정도 쿼터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실 여러 사람들이 빌리고 싶을 때 빌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차종을 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전기차는 너무 빨리 없어지고 네. 그에 비해 경유차, 휘발유차는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카쉐어링 업체분들 팟캐스트 이거 들으시면 좀 긴장하셔야겠어요. 네. 국장님이 한다고 하면 하니까. 제가 또 이 팟캐스트 나가는 날 네네. 소카로 최근에 이직한 분을 만나요. 네, 어, 그래요?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네. 돼요. 나는 언제 데리고 가냐, 막 이런 거. 아닙니다. 80% 20%. 80% 좋다. 80% 네, 20% 좋다. 8대2. 좋습니다. 좋네.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속력과 출력.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속력, 출력 이런 부분에 의문을 많이 품는다고 해요. 네. 근데 초반 가속 좋은 거야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게 고속에서도 퍼포먼스가 정말 좋다. 그러니까 네. 이게 밟는 대로 나가니까 너무 그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 지금 비싼 돈 주고 벤츠 네네. 타는데 네네. 고속도로에서 이게 전기차에 그냥 확 추월당하면 이게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 그리고 실제로 네. 이렇게 고속도로를 전기차가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 쳐다본대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우리 애는 전기차를 너무 좋아하는 게 네. 애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보는데 번호판이 파란색이니까 네네. 그게 신기한가 봐. 그래서 저거 아빠 전기차다 막 이러거든요. 그 휘발유차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속력과 출력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가장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자기가 몇 킬로를 밟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휘발유가 소비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유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전기차는 내가 밟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드라이빙 스킬인지 기술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게임처럼 자기가 가장 전기를 적게 들이면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드라이빙 패턴을 만들어줘요. 완전 신기하죠? 네, 네, 엄청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스마트하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최대로 그걸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게 유지비랑도 관계되겠죠? 또 어떠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유지비 부분. 네. 이건 이제 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뭐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실제 전기차로 바꾸신 분들이 뭐 차계부 같은 걸 작성을 하시는데 네. 그런 후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이런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경제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건 그린피스 입사하신 분들은 이제 네. 김재선님한테 진짜 한번 진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수십 번 들었죠. 그쵸. 어제 몇백 많이 원에 들었죠. 충전했다. 막 맞아요. 이런 거.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몇백 원 충전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 그쵸. 뭐 한번 주유할 때 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쓰는데 맞아요. 그죠? 한 달에 뭐 2, 3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네, 네. 2, 30만 원. 네. 예. 근데 이제 전기차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충전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160km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이 0원이었고 와. 또 유지비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엔진 관련한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전기차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에어컨 필터 정도? 뭔가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정거가 아니면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교체를 할 필요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뭐 에어컨 필터 정말 비싼 걸 써도 4만 원 정도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초미세먼지 필터. 네,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따로. 자, 오늘 지석쌤도 안 계신데 코너 하나 급조했습니다. 네. 책 저자와의 만남. 갑자기 넘어가나요? 네네. 저자와의 만남. 훅 넘어가나요? 네, 네. 저희 훅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 방송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는 뭐, 네, 아시다시피, 프로 방송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주변에 많이 소개도 해주시길. 저자와의 만남. 얼마 전에, 저희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었죠? 네네. 네, 아쉽게도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수상을 하진 못했어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워했겠죠. 이제 북한으로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막 이제 그레타 툰베리한테 막 트위터로 그레타 툰베리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 저격하고. 막 저격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기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학교를 안 나가고 시위를 하다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물결을 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주스쌤? 있어요. 네. 네. 아마 그 나연쌤이나 윤탁쌤도 나갔다 왔겠지만, 네. 저번 달 9월 21일부터 27일까지가 전 세계 글로벌 클라이밋 스트라이크의 네. 주간이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27일 날 학교,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 날 전부 다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이번에는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네. 그 친구들이 청와대까지 걸어갔죠. 이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냥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다 그냥 세워놓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기존 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대하는 태도인가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대학 갈 때 좀 써야 돼, 이런 내용. 네, 이런 써가지고 맞아요. 관련 학과 가가지고 탄소 배출 줄이고 뭐 하면 좋지 뭐. 네. 이런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 좀 갈 수 있게 고등학교에서도 좀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네. 그래서 우리 그레타 툰베리가 약간 좀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좀 약간 네. 북반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기후 변화가 이제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오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또 특히 가난하거나 소수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우간다의 한 여자 대학생이 이런 그레타 툰베리 같이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 회의를 하는데 네. 이런 집회를 하는데 뭐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나요? 네, 우간다가 또 제가 또 탄자니아에 2년 몇 개월 있었잖아요. 네네. 네. 봉사활동 하셨죠? 네, 뭐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 우간다가 바로 옆에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애가 쓴 얘기가 우간다 말로 합니까? 뭐 해주세요. 글로벌 방송. 그거 진짜 조금 이제 뭐 약간 이제 아직도 이제 이런 감각 없으신 분들이 우간다는 막 우가우가 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안 돼. 우리 또 뭐 초코바 있었잖아. 시커먼스라고 이제 이게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 세상에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우간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기도 하고 좀 우간다 수도 어딥니까? 수도 퀴즈 오랜만에. 우간다 수도 어디죠? 전 지리의 황입니다. 네. 네네.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캄팔라죠, 캄팔라. 안 되네요, 캄팔라 사는 인터넷이. 친구인데 이 친구 한 얘기가 그냥 할머니 농사가 안 된다. 굶게 생겼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좀 실과 이런 수업 좋아하셨어요? 실과? 실과는 없었어요. 실과 없었어요. 가정 시간, 가정. 실과 가정 있었던 것 있었습니다. 같은데. 가정. 기술가정. 네. 두 분 뭐 그런 얘기하지 생각하실 수 맙시다. 있고요. 뭐 남자 중학교 때는 남자 학교는 뭐 가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정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금치 볶음 만들어 가고 막 그 검사 받고 막 그랬는데 저희 탄자니아 있을 때 고등학교에 학생이 하나 없는 거예요. 네. 얘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같이 키우는 소가 있어요. 실과 시간에, 가정 시간에. 걔 돌보는 시간이라고. 걔 풀 먹이고 있는 거야. 나와서 물 먹이고. 지금 가축들이 다 죽는데요. 가축들이 다 이제 가뭄 때문에 죽고, 온도가 그 다음에 높아서. 뭐 우기 때 비도 세져가지고 작물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좀 관심을 많이 주시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그래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현숙 저자님께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쓰셨는지 책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책 제목이 날씨가 이상해요입니다. 네, 다림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아이들 책을 내는 데는 굉장히 유명한 데인가 봐요. 예. 이런 A급? 후문이 있죠. 네. 가십은 아니고 이게 후문인데 네. 이 출판사에서 이제 저에게 이 책의
그 저작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그 글씨를 잘 쓰게 생기셔서 네, 여러 그 구글로 어떤 저자를 섭외할 것인가를 오. 계속 리서치를 하셨대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 이분은 정말 책을 쓰시면 대박이 나겠다. 관상, 아. 왕이 될 이런 관상이구나. 생각. 왕이 될 상이로구나. 내가 왕이 될 죄송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죠.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10월에 책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세먼지 모든 사람들 관심 있잖아요. 그럼요. 초미세먼지가 도대체 기후 변화랑 뭔 상관인가? 원래 이러지 않았나? 네. 그리고 다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저에 다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2장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더워지는지 날씨가 네. 계속 숨이 막히게 폭염은 뭐고 기온은 뭐고 기후랑은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을 풀어주고요. 그래서 3장은 어제 제가 사시연대기에서 네. 대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까먹었어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느라고 네. 고기 반찬이 왜 네. 기후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가장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연료와 미세먼지와 고기 요 세 가지를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반찬 못 끊는 분들은 그 또 다른 걸로 참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그린피스 막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린피스 직원들 만나면 얘기하잖아. 우리 저기 고기 안 먹는 캠페인 하면 폭동 날 거라고 막 하잖아. 그 고기를 그런 거를 뭐 너무 그런 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거나 여러 식으로 기여하실 수 있으니까. 어제 다양한 드셨잖아요. 방법이 있죠. 네. 우초 먹었죠. 네. 대체육 드셨죠? 아, 맛있지 맛있-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쵸? 네. 저희가 어제 회식을 했습니다. 비건 레스토랑에서 그렇죠? 네. 회식이 네. 잘 없는데. 네. 저희 오늘 회식 이제 없죠, 종무식 했죠. 네. 이제. 예, 예. 했는데 어제 저희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네. 그 대체육이 거의 고기와 비슷한 맛? 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날이 오거든요. 그쵸. 막 또 막 너무 막 그러면 또 막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아, 저 봐라, 저 환경운동 하는 애들이 뭐 너네들 막 불편하게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거든요. 진짜 딱 질색이죠. 그분이 저를 불편하게 하죠. 저도요.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네. 네. 책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에 좀 풍부한 이런 예시도 많이 실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림도 이야기 많고, 예, 좋은. 네. 예시도 많고, 네. 실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이슈마다 이제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네.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다른 나라에서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정말 것들이 다 현실을 사례별로 짚어주네. 네 사례별로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거의 뭐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런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어려워요 책들이. 아, 맞아요. 보면 뭐 온실가스부터 나오면 재미가 없죠. 이제 단어부터 좀 친숙하지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드쌤의 책은 네.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하다. 아, 네, 네. 매우 저랑 또- 성격이 달라요. 김남 선생님, 기후불황 책도 읽어보셨죠? 김지선님 아, 쓰신 네. 거. 예, 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거의 동공 지진이 일어났는데 안 친해 대중이랑. 네. 출판사가 망한 이유가 있어. 아니, 출판사가 또 이제 접은 이유가 있어요. 제섭쌤은 또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또 고급 콘텐츠를 내시는 분이니까. 아, 또 뭐, 주드쌤도 고급 그래 콘텐츠 맞죠. 아, 내시죠. 저도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 거의 그런 말 맘먹는 실수했네요. 그럼요. 수준에 예. 학벌에 밀리지 않는 그럼요. 그렇지만 네. 학별을 얘기하지 않는. 네, 네. 아, 진짜 자신이 네.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네. 책에 이제 그림이 중요한 애들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좀 책 쓰면서 네. 아, 이런 점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풀었었다라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온실가스. 온실가스. 온실가스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인들도 잘 몰라요. 온실가스 종류가 뭐가 있고 맞아요. 왜 이산화탄소랑 온실가스가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비닐하우스에 비교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오렌지를 키우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감귤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많이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온실가스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메탄은 사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그쵸. 네, 강력하죠. 훨씬 강력하고 훨씬 톡식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딱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천연가스 캐넬때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 네. 소가 트름할 때. 그 뒤로도 나오죠. 아, 뒤로. 그럼 좀 네, 들었네. 앞뒤로. 둘 아니, 다. 그거, 위아래, 뭐, 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7세 이하, 전 세계인 것 같아요. 7세 그래요? 이하 아동들은, 이거는 무조건 터지는 개그입니다. 똥, 방구 얘기하면은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좋아요. 네, 네, 그래요. 부럽네요. 그러니까 소가 트름하고 이러는 거랑 그쵸. 방구 끼고 이런 거에 그렇죠.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14.7%, 온실가스의 14.7%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정말. 공장식 축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바꾸고 막 이러면서 제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부시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이미지가 석유, 텍사스, 네. 목장에서 쉬고 막 목장 주는데 이게 그 농축산업에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부자. 진짜 부자 아빠예요. 그분들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 대규모로 이제 하시거든요. 특히 미국, 호주 같은 데는 네네. 소를 뭘 먹여야 돼요, 또. 옥수수 먹여야 돼요. 또 옥수수를 또 이제 또 옥수수를 먹여서 메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옥수수를 먹여서 사실 소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더 많이 나와. 네, 그게 원래는 풀을 먹고 살았던 애들인데 아, 그렇네. 네, 소화가 안 되는 옥수수를 먹으니까 계속 이제 트림하고 이제 뒤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장식 축사의 가장 큰 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길러서 빨리 도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육류를 전혀 하지 마라는 아니지만 네. 내 소가 최소한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예. 그린피스는 되게 합리적으로 이 이유를 대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네. 공장식 축산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좀 그쵸. 했었죠. 뭐 그죠? 예. 가끔 저희한테 뭐 너네는 그럼 전기도 쓰지 말고 원시인처럼 뭐 옷도 입지 말고 걸어 다녀라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정말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아니, 뭐- 저희는 늘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고 정말 네.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네. 근데 그건 이제 네. 현피 뜨자는 댓글이고 그런 건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책을 이런 학생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다라든지 추천하고 학부모들에게 싶다. 이 책을 읽으면은 뭐 대학을 잘 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 그런 것도 또 예민하거든요. 입시로 가시네요. 네. 네, 윤타 학생은 네, 네. 입시를 좋아해. 네, 입시로 좋아요. 풀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입시가 요번에 저기 조국 제가 예상하는데 그와 입시야. 이거 입시. 제목 입시로 뽑힙니다. 이 아, 책을 이 네네. 책을 읽으면 저는 그 한국과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아. 유엔이나 문제. WHO도 이제 계속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대기오염으로 죽는지 계속해서 보고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거 이제 블루오션이야. 새로운 잡인 거지. 네. 이쪽으로 많이 연구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왜 그쪽이 떠오르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세계 트렌드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잡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첫걸음인 거죠. 왜 세상은 기후변화가 이렇게 뜨거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교육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사교육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막 네. 영어관에서 그러거든요. 이게 아버님 이게 5살 때 보내는 거랑 6살 때 보내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아버님.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네. 하루빨리 보셔야 되고 그럼요. 또 저희 팟캐스트 이벤트를 위해서 좀 몇 권 좀 주십니까? 세 권? 세 권. 네, 요번 이제 플라스틱 없는 삶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또 골고루 이벤트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네네. 이 책을 쓰는데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전부 기증. 왜냐하면은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린피스 정책상, 네. 내부 정책상 자신이 하는 일과 직접 연관되는 책이나 인터뷰, 저희는 네. 모든 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출판사에서 인쇄는 기부하냐? 기부 저희 못 받습니다. 네. 왜냐면 기업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장님이 좀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약간. 이 사장님이 중요해요. 사실 기후부랑 책도 이제 잘 될 수 있었는데 그죠? 아, 그럼요. 네, 그 사장님 싸우셨다고 그랬나? 막 그러니까요. 그때 두 분이 계셨는데 싸우셨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 앞에 이제 저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음질은 조금 안 좋지만 김재선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 위기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경제와 직결되는가를 이 팟캐스트 붓바살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최신 소식들을 접하면서 주머니도 지키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이슈에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아는 사람? 약간 요런 그 그룹으로 네.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이상해요가 교과서가 되는 국정 교과서가 되는 그날까지 네, 한번. 국정교과서 좀 위험한데? 국장교과서는 좀 위험하지만, 네. 그러면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그쵸, 초등학생이 그런 거. 읽어야 되는 네. 20권. 그런 거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10권 뭐 이런 거. 좋네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플라스틱 없는 삶, 또 네. 베스트셀러죠. 그거 저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죠. 네, 어떤 네. 이벤트였나요, 난쌤? 네, 이제 팟빵에서 저희 붓바살바 구독하고 또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엑셀 함수를 우리 네, 윤타 랜덤하게. 선생님께서 네,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또 그 이분들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탁쌤이 11월 3일까지 네. 발송을 끝마치신다고. 아니. 11월 3일까지 이제 자기 이제 개인 주소랑 네네. 또 바뀐 우편번호 있어요. 5자리. 그것도. 네네네. 그 우편번호 이렇게 선물 보낼 때 또 까먹는 분이 계세요. 이게 네이버 주소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꼭 주시고 본인 주소와 우편번호, 성함 꼭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벤트 이후에 개인정보 파기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완벽하게 되고 파기하고요. 11월 3일까지 이메일 어디로 보내주면 되나요? gkr@greenpeace.org. 네네. GKR, G. 네, GKR. 근데 골뱅이 발음이 안 좋네요, 나연. 다시라고 했다가 나연쌤. 네. GKR 골뱅이 greenpeace.org. 네, G, 그린피스 할 때 G고, KR, 네네. 코리아 할 때 K를 네네. 꼭, 그때 11월 3일 밤까지 꼭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11월 4일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11월 4일 바로 발송하나요? 윤탁쌤이 확실하나요? 하시나요? 다현씨 확실하나? 도와주시나요? 이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편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첨자 20분들 한번 불러드릴 건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주도쌤께서 한번 네. 먼저 불러주세요. 네. 쿠키 0326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인생은 외로움이다. 이 책 읽고 외로우시지 않으시길. 네. 네. 개주기. 네. 그다음에 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개죽이. 네. 개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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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트리즈. 파인 트리네요. 네. 네. 트리즈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구골 플렉스. 구글 님. 플렉스네. 네. 네. 그다음에 얼음숲. 여름숲. 여름. 네. 마음이 차가워서. 네네네. 네. 오 미카엘. 오미카엘님. 네. 반가운 뭔가 이름들이 보이네요. 저희 진짜 정말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 조작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김나연 선생님. 네. 심심유심님. 네. 그리고 이분은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신 분이죠. 캣데디 책사 공갈량님. 아이디가 몇 번 바뀌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다 감안해서. 스토커인가요? 아니, 무슨 말씀, 우리 저기 짤도 만들어주시고, 다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이 출세 너굴맨님.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출세 너굴맨 네. 재밌네요. 아이디가. 너구리. 네, 너굴맨. 그리고 드림. 뒤에 네. 드림은 이제 꿈을 나타내는 영어예요. 예. 그리고 마스터인넷님.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55님. 55세이신가 봐요. 그쵸?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연이의 파더님. 진짜 이제 아빠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연이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분 불러드릴게요. 네. 네. 로또보다 더 긴장감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나다니님, 그 다음에 형주랑 선아님, 네. 저 계속 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숲속 푸른 달님, 그 다음에 치요님, 그 다음에 빵지, 이거 뭔가요, 설마 이게? 이게 표정 같은데, 표정 손가락 아니겠죠? 아니에요. 작은 O, 그리고 숫자 0, 그리고 작은 O. 네. 놀라운 표정. 네, 좀 이게 손가락. 놀란 표정이에요? 네. 전 소시지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네. 영어 욕이 좀 생각이 네, 나는데. 그러네. 네, 빵지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피풀풀님. 네. 네, 이 20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인데,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재 선생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두쌤. 너무 매끄러웠어요. 항상 매끄럽죠. 네. 지석쌤이 불안해요. 아직도 들어와 있는데. 자꾸 네. 들어와 나가다 하시는데. 네, 들어가려 하시는데, 네,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김나연 선생님 전기차랑 축구 하시느라 고생이 네. 많으셨고, 네, 저 오늘 방송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훨씬 더요? 네, 훨씬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저기 뭐 풍성하기 어렵다 이런 거 말 안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매끄럽고 좋네요.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방송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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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